이사 간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매매, 전세, 월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얘기해볼까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하려 하는데 이 집이 매매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내 전세 잔금일에 소유주가 바뀐다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새 집주인이 전세 레버리지, 즉 내 전세금을 보태서 집을 사는 경우죠. 이럴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계약서를 누구와 쓰냐? 원래대로라면 등기부상 소유주랑 써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등기부상 소유주랑 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그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넣어야 됩니다. 법에 관련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이 임대차 계약도 승계하는 거기 때문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이 매수인이 전세 맞출 권한을 위임받았을 경우 이때는 매수인하고 써도 됩니다. 관련 내용 매매 계약서에 보통 쓰여 있을 건데요. 매수인은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른다.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본 부동산 목적물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경우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권한 부여 합의서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임대차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목적물과 날짜가 쓰여 있겠죠. 도장이나 서명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 쪽한테도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매매 계약 진행 중인 거 맞냐? 매수인 이름, 생년월일 이 사람이 맞냐? 이 사람이 전세를 놓을 권한이 있는 사람 맞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때는 매수인과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 매수인한테 돈을 넣고 매수인과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서에 전세금은 매도인이 받는다는 식으로 써 있다면 매도인 확인을 거쳐서 그 내용대로 따라도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건 좀 나중에 짚어볼게요. 사실 이런 식의 계약이 알게 모르게 흔한 일이라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매수인, 매도인 쪽한테 각각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중간에 공인중개사분이 있으니까요.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생기는 거죠. 세입자 전세대출 받는다면 계약서 누구랑 써야 될까요? 결론, 둘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매수인하고 쓸 경우 현직 대출 상담사 분께 물어봤는데요. 매수인과 쓸 경우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매도인과 쓸 경우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되는 것도 봐서 매수인과 다시 한번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 못할 수 있어요. 전세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같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대출 상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은행 또는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말씀 나눠보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 집주인 대출 꼭 살펴봐야 됩니다. 전세 잔금일, 매매 잔금일이 같은데요. 이날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는다면 내 대항력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은행이 먼저가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그럴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서에 관련 내용 꼭 써넣으시길 바라고요. 집주인 대출 안 받는다. 임차인의 다른 권리 침해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세계약 무사히 치러지는 말씀만 드렸는데요. 복잡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전세계약을 깨겠다고 집주인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큰일 났잖아요. 중도금도 안 넣었는데. 그래서 일방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계약금 100 배상하고 계약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때 돈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계약서를 쓰고 내가 돈을 준 사람한테 그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소유주 여부를 떠나서 내가 계약서를 쓴 임대인이 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상황. 계약서는 매수인하고 썼는데 보증금은 매도인한테 보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도인, 매수인끼리 서로 뜻이 같으면 상관없는데요. 둘이 싸움 난 경우도 있어요. 네가 줘라, 나는 못 준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세입자는
더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매매 그리고 전세 계약서에 쓴 내용을 토대로 하되 임대차 계약서, 즉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하고요. 관련 내용을 매도, 매수한테 다 확인받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매수인과 세입자가 싸우게 됩니다. 전세계약 다 하고 돈도 들어왔는데 매수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는 등기부상 소유주인 매도인하고 썼습니다. 실제 진행은 매수인이 한 거지만 계약서는 매도인이 쓴 거죠. 전세계약금도 매도인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세입자는 누구랑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바로 매수인과 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매수인과 세입자끼리 싸우다가 결국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있는 대로 또 돈을 준 대로 매도인한테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인이 다시 한 번 더 끼어듭니다. 세입자한테 그 돈 돌려주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돈 내놔라, 주지 마라. 매도, 매수, 세입자 3명이 얽혀서 서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 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 달라지고요. 판례도 경우에 따라서 제각각이었습니다. 분양 아파트였습니다. 분양자한테 돈을 다 주고 이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자, 건설사에 분양 잔금을 안 치렀다고 하네요. 아파트 쪽에선 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판례도 있어요. 매매였습니다. 매수인하고 전세계약서를 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왜? 매매계약이 깨졌기 때문이죠. 이게 말도 복잡한 게 임대차 계약이 매매계약의 해제 조건으로 하는 내용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 세입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 잔금 지급 전 매수인과 계약한 세입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 깨질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매매 계약이 깨졌을 경우 전세 계약도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법에는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매수인과 계약을 했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잔금 전에 이사를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엔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또 매수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 매수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졌더라도 매매가 깨지면 결국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한 셈이 되고요.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매수인과 계약한 세입자 또한 매도인한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부동산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매매가 깨질 경우 내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이때 부동산이 당황하면서 확답을 못 준다. 그럼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시고요. 또 이런 답도 있겠죠. 아, 매매 깨질 일 절대 없어요. 그거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안심하라고 했을 경우 그 근거를 요구하시고 매도, 매수인한테 확답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베스트 모범 답안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매매 계약이 깨져도 이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 세입자와의 계약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확답까지 받아야 100%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매도인과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도 이런 내용 다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전세 계약서에 잔금 내용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잔금을 받는 즉시 매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친다. 이렇게 안 할 경우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써야 확실한 계약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전세 레버리지 3부작 끝났습니다. 실제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약할 때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매수인하고 별 생각 없이 계약서 쓴 경우 많았는데요.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 위험한 면도 있고 각각 장단점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큼 여러분께도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세 레버리지 3부작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